그러니까 초보분들이 봤을 때 큰 틀에서 완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 사업 계획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 네. 그럴 때 이제 참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일단 개념적인 정리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대해서 5가지.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업노트 영업 이사죠. 이명진 이사님 모시고 또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편, 2편까지 찍었죠. 네, 맞습니다. 2편까지 찍고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고 궁금하신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일단 이번 편은 큰 틀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사업계획서를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의 내용을 듣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금 정책마다 전부 다 사업계획서는 웬만하면 다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자금들이 있겠지만은 융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원금 측면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정부 지원 자금에 있어서 관심이 생겨서 내가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갑자기 사업계획서를 쓰라고 하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의문점을 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나마 이 사업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물론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업종마다 다 다르고 네. 본인이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어도 내가 이제 중점 가치를 두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점은 감안을 하시고 좀 들어주시고 절대로 이게 해답은 아니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업종마다 이제 내용이 다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여러 이제 사업주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릴 때 이런 기준으로 잡아 드리니까 그래도 효율적 좀 성공 확률이 높았다라는 기준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봤을 때 큰 틀에서 완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 사업계획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 네. 그럴 때 이제 참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일단 개념적인 정리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대해서 5가지, 5가지를 여기 계시는 사업 노트에 이명진 이사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죠?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업계획서도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설이나 다른 그림책이든 만화책이든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또한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에 따라서 사업계획서가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야기할 거는 보통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창업하려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국내 산업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국외 해외의 산업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 현황에 대해서 미리 사전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전조사를 진행한 후에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 사업 현황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문제인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이게 문제점이라는 게 진짜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온라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게 좀 바뀌면 편할 것 같은데? 라는 것도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이걸 개선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게 문제인식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인식이 정리가 되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 개선 방안과 앞에 말씀드린 문제 인식은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겠죠. 다른 내용으로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생각이 정리가 되셨다면 이거를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고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뭐 나는 손을 가만히 있더라도 누가 알아서 직접적으로 그냥 그렇죠. 자동으로 입력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정도의 이제 개선 방안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을 해놓은 게 있다면 그 작업에 대한 내용도 첨부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내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뭐 1시간에 10건 올리던 주문량이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적용을 시켜보니까 1시간에 뭐 15건, 20건 이런 식으로 작업량이 늘어났다. 실질적으로 작업 효율이 개선이 됐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게 되면 더욱 신빙성 있는 사업 계획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부 방안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이 세부 방안을 어떤 일정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추진 일정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내가 요런 어떤 특정한 이제 매크로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단계의 사업을 뭐 단계를 거쳐서 언제까지는 사업을 뭐 내가 생각한 단계까지 이뤄내겠다라는 세부적인 추진 일정까지 정리가 되면은 거의 90% 이제 사업 계획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어떤 시장을 점령하겠냐? 들어가겠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을 거쳐서 진입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 거의 한 편의 이제 서사시가 그렇죠. 완료가 소설이 되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된다면은 이제 어딜 가도 사업 계획서가 부끄럽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게 되지 않을까 정도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 사업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인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문제인식에서 발견된 단점이 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강점이랑 매칭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런 게 나왔다. 네. 결국 내 강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단점을 까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까야 됩니다. 단점을 최대한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은 요렇다. 네. 내가 하고 있는 게 요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런 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거냐. 그렇죠. 디테일한 방향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몇 월 며칠자까지 완성을 할 네. 거고 이 단계는 몇 월까지 완성을 할 거고 그렇죠. 이 단계는 몇 월까지 완성을 할 거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게 완성이 된다면 이런 기대 효과가 일어날 거다. 네. 뭐 이런 틀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딱 쓰기 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다른 거와 차별화한 강점 한 개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의 현황을 조사할 때도 내 강점을 강조할 수 있는 약점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약점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가진 강점을 내세울 만한 단점을 가져와서 끼워 맞추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흐름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많이들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뭐 속된 말로 말하면 뇌피셜이죠. 뇌피셜. 네. 뇌피셜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한 이제 사업 현황이나 내가 인식한 문제점이나 이런 개선 방안들이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숫자로 된 자료. 그렇죠. 그죠? 보통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게 통계청 자료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통계청에서 몇 %더라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되죠. 그렇죠. 네. 이런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근거로 이제 내 주장을 펼칠 수가 있다면 그것만큼 신뢰 있는 사업 계획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그냥 매출이 상승할 것이다. 네. 아니면 현재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의 자료로 내 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데이터로 백데이터로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뽑아서 그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2018년도는 그렇죠. 몇 프로였고, 뭐, 매출액은 얼마였고, 2019년도는 18년 대비해서 얼마 올랐고, 이렇게 네. 숫자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걸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면 뭐 본인이 하는 주장에 큰 신뢰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무조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세 번째 포인트도 이제 많은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인데, 글로만 작성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업에 자신이 있고 내 사업에 대한 이제 뭐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신 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업계획서 상의 말로 구구절절히 쓰십니다. 언제 사업을 개시해서부터 나는 이런 이력을 갖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이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구구절절히 정말 자세하게 써주세요. 그렇죠. 편지 쓰듯이. 네, 맞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같은 내용이 있어요. 소설책이 보기 편하세요? 만화책이 보기 편하세요? 저는 만화책밖에 안 좋아합니다. 저 소설책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간략하게 정리된 도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간결하게 볼 수 있는 핵심이 딱 두드러지게 나오는 간결한 내용들을 이제 보기가 편할 겁니다. 그냥 장황하게 글만 쭉 써놓는다 하면은 피곤해요. 피곤하죠. 네, 사실- 보고서가 아니죠, 그건 네. 사실.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간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도표나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좋은 점이 내가 주장하는 바는 한 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밑에다가 도표라든지 아니면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다 조금 더 이제 보기 편한 사업 계획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이건 사업계획서뿐만이 아니라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요령인데 네, 상대방이 읽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 정도 되는 서술식 문장이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주제만 딱 발라내서 그렇죠.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안 써보신 분들은. 맞아요. 그죠?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뉴스 헤드라인 기사들. 그렇죠. 이런 것들 읽어보면서 어떻게 문장을 줄이는구나를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포인트는 뭐죠? 네 번째는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자신만의 강점이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나는 음식점을 할 건데 뭐 다른 거 별다른 특징 없이 동일하게 음식만 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사업 계획서를 쓰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게 사업을 한다면은 이제 뭐 정부에서도 사실 지원을 해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읽다가 그냥 넌 패스하자. 네. 패스하는 어떤 사업계획서 중에 한 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지만 나만의 특출난 강점이 하나가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나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만의 강점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우리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사업 계획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매년 정부에서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디지털, ICT, 아니면은 클라우드 산업, 아니면은 뭐 IoT라든지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 사업들, 예.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정부에서 메리트 있어 한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역으로 여쭤보실 수 있겠죠. 나는 전자상거래 하려는데 뭐 이런 해당 사항들 없으면 사업계획서 쓸 수가 없지 않나요? 많이들 라고 그러세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전자상거래업을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기술들 중에 하나라도 내 사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같은 전자상거래업이지만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라고 한다면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은 정보통신 관련된 기술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 중에 하나를 내가 발췌를 해서 이 부분을 내 사업에 적용을 시켜서 내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이게 뭐 아니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거는 사업계획서랑 별개로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뭐 엄청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게, 사업계획서를 쓸 때 본인이 뭔가 특별한 강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 억지로 만들어서 끼워 맞출 수는 있어요. 보고서를 위해서, 그죠?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네. 돼요. 내가 사업을,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내가 사업에 어떻게 남들과 이쪽 시장에서 다른 점이 하나도 없고 뭔가 내가 이런 부분을 키울 점이나 강점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라면 자금은 어떤 식으로도 끼워 맞춰서 받을 수 있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차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스톱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내가 이런 시장에 뛰어들어갈 건데 남들과 똑같이 해서 한 어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하시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강점을 사업계획서 쓰라고 하면 쓸 게 막 정말 넘칠 수 있는 사업을 일단 먼저 영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다 스트레스가 돼요. 내가 강점이 없는데 강점을 만들어야 돼. 그럼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강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조금만 더 글을 정리하고 이쁘게 다듬는 수준으로만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스트레스가 아닌데 진짜 강점이 없는데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쓰고 이 자금 없으면 안 되고 막 모든 걸 끼워 맞추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렇죠. 네. 소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여담으로 제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5번째 포인트는 뭐죠? 네. 5번째 포인트는 이제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서 양식이 내려와요. 거기에 맞는 서식과 양을 웬만하면 준수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공고가 뜨면은 이제 첨부 파일로 밑에 사업계획서 양식이 분명히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의사항으로 몇 장 내외로 작성을 해주세요라고도 써 있을 겁니다. 자금을 집행하는 단체마다 그렇죠. 양식이나 서식이나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그 서식에 맞는 양식과 분량을 꼭 지켜주세요. 뭐 서식에는 5장 내외로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써 있는데 내가 할 말이 많으니 5장 쓰려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한 10장, 15장 쓰겠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간결하게 추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분량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요약을 할 줄도 아셔야 되고 전부 다 모든 내용을 요약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약이 필요한 부분은 뭐 서론이라든지 중간 단계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내용은 요약은 하되 내가 힘있게 말을 해줘야 되는 나만의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우리 사업만의 특별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분량을 조금 더 줘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줄이셔서 그렇죠. 이제 사업 계획서의 분량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량이 이탈돼서 탈락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많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쓰는 5가지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양식이나 서식은 조금 달라지더라도 사업 계획서나 자금을 집행할 때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도 많은 부분에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 편째죠. 세 번째죠. 정책자금 이제 관련 정보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추후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이런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정보는 저희 이제 사업노트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내용들을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뭐 지금 당장은 이제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인지라 그렇죠.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사업노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거고, 혹시나 이제 이 내용만으로도 부족하고 내가 조금 더 문의할 사항이 있다라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제 영상이나 지금 임영진 이사님하고 창업 자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문의가 많이 왔는데, 그럼 이 자금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고, 이 자금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고, 자금을 집행하는 단체도 많고, 자금의 종류도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기 너무 귀찮은데, 네. 지금 사업노트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건 광고 아닙니다. 저는 광고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초보 창업자들한테 좋은 기능인데, 그 게시판에 보면 각 자금 단체별 선택할 수 있는 필터링, 그리고 뭐 내가 해당하는 업종, 그리고 지역, 뭐 이렇게 필터링이 상세하게 다 되어 있고, 그 필터링을 선택을 하면 자금을 집행하는 모든 단체의 자금이 실시간으로 다 취합돼서 보여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 사업장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어떤 게 있나요? 라는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 사업노트 어플리케이션에 정책자금 안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각 기관별, 각 케이스별 내가 나에게 맞는 정책 지원 자금들을 소개를 해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정책 지원금에 대한 정보들이 쭉 올라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이식을 해놓은 게시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사업노트 어플리케이션 내에 정책자금 지원 안내 게시판을 활용을 하시면은, 내가 뭐 1인 창업자든 예비 창업자든 아니면은 그냥 소상공인이든 일반 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인 케이스에 맞는 정부 지원 자금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으니, 지금 말씀드린 사업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도 그런 사업들을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하실 때 정말 유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진짜 좀 자주 들어가셔서, 뭐, 공짜잖아요. 그거 그렇죠. 확인하는 거, 그죠? 사업노트 어플리케이션 까셔가지고, 그 정보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3인 이상? 네, 이제 3인 이상,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일반적이라고 하면 표현 좀 그렇죠. 그냥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성장 규모가 단계에 있는, 있는,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금들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끝으로 이제 사업노트 임영진 이사님하고 원래 계획했던 컨텐츠는 다음 영상까지가 끝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추후적으로 뭔가를 알고 싶다라고 댓글에 요청을 주시면 또다시 초빙을 해서 컨텐츠를 찍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인 이상 창업 자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필승!